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직보다 좋은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늘 잔머리를 굴려야 되는 줄 알아요. 잔깨를 부려야 살 줄 알아요. 원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정치하도록 정직하게 살도록 만들었다고 전도서 7장 29절에 말씀했어요. 보면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는 줄 알고 물론 순간에 또 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천적에게 살려면 순간에 약간 천적의 속임수가 또 생명을 살리는 일도 되기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뭔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정직이 여러분 답입니다. 답. 저도 한갑 되기 전에는 그걸 잘 모르고 저도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한갑 되고 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직의 중요성을 저에게 심어줬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 정직이 내 인생의 자산이 돼야 되겠구나. 아무쪼록 내가 부족해도 정직하게 살려고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마음에 각심을 했습니다. 정치는 잔머리 굴린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는 장깨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그것은 얼마 가서 다 드러나요. 정직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늘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청와대 그 지저분한 사람들 싹 보내고 정직한 내각을 꾸리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정직 정치하십시오. 그러면 역사에 길이 남는, 처음에는 좀 부족했어도 역사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 새끼 방송을 좀 들을 것을 하고 후회할 겁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옥석 목사 TV 방송 한번 좀 들어보라고 꼭 좀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정직하게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직하게 바르게 하자는 목사예요.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가, 뭔 정치가? 정직 정치가 최고 명품 정치임을 알아야 한다. 명품 정치입니다. 명품 정치. 구약 시편 15편 1절과 2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랬어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는 영적인 VIP입니다. 영적인 VIP. 뭐라고요? 영적인 VIP. 귀인입니다. 영적인 귀인. 영적으로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직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정직 정치한다는 것입니다. 정직 정치.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깊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한번 보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치방송만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나팔절과 신부신앙의 책이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온가. 나팔절만 해도 아무쪼록 앞으로 15권, 영적 박사만 해도 24권, 신부신앙의 책만 해도 240권 나올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정치에 대한 것보다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목사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직 정치의 사명을 주어서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미친놈이 나서 한 거 아닙니다. 저가 뭘 하겠습니까? 홍익사상이 정직 정치다는 걸 주님 가르쳐줬어요. 우리 책에 있습니까? 그것이? 없어요. 저도 계시록 좀 올려주십시오. 뭐 엽기에 올려달라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치 방송을 밀어붙이니까 제가 지금 정직 정치 방송하는 겁니다. 저도 그냥 영적 방송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을 중심으로 정직 정치를 펼치기 때문에 아울러서 도움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정직 정치를 해야 주의 성산에 거하고 가장 명품 정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정치입니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정치체계에서는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좋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약점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서 물질주의, 경제 논리에 지나치게 빠져서 결국은 민주주의도 온전한 그런 정치 체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참 문제가 많이 생기게 돼서 그래서 생긴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이론으로는 맞아요. 평등 사회에, 공정한 사회에, 계급 없는 사회에, 인권이 있는 사회에. 이론은 좋으나 공산주의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실제와 아무쪼록 이론은 다 틀려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국가 통제하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칼 막스가 정신 빠진 놈이야. 나는 그래서 칼 막스가 이성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엉터리가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 그래서 공산주의가 공평이 됩니까? 공평사회 안 된 사회가 바로 결국은 평등이 안 되고 인권이 안 되고 공정이 안 되고 계급이 심화된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북한이 공정합니까? 공정사회입니까? 북한이 공평한 사회입니까? 북한이 계급이 없는 사회입니까? 북한이 인권이 있는 사회입니까? 중국도 별로 인권이 없어요. 여러분,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숙청시켰습니까? 레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걸 눈 감아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해야 돼. 정직하게. 북한에 자유가 있는 사회입니까? 북한이 진정한 종교가 있는 사회입니까? 북한은 가장 인권이 흉악한 나라예요. 북한은 가장 못 사는 최빈국이고 북한은 세계가 경멸하는 동토의 왕국이에요. 방송도 마음대로 못해. 오늘날 21세기의 최고 존엄이 아니 무슨 말이야. 우리 방송에서 최고 존엄이다. 최고 존엄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21세기에 최고 존엄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도 난리인데 김정은한테 최고 존엄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방송에서 앞으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도 최고 존엄이라 안 그래? 독일 대통령도 최고 존엄이라 안 그래? 프랑스 대통령 최고 존엄을 합니까? 영국 왕도 최고 존엄이라고 말 안 해.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만 최고 존엄이야. 말이 됩니까? 방송국에서 이게 정신 빠진 사람 아닙니까? 그걸 고치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김정은이를 살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정은이를 우리가 건전한 통치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양반 살리는 것이에요. 왜 모르십니까 그것을.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내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만나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올바로 해서 오래 해라. 오래. 제왕적 대통령도 난리인데 저놈이 뭡니까 저놈. 대통령과 뺨을 딱딱 때려야 돼. 뺨을. 대통령이 막 대단한 뭐냐 된 것처럼 그런 정신병자들이 많이 있어요. 공산 독재 국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유통기한이 지나가고 있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보세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 정직 정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 인류가요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로 체인지 바꿀 때가 왔습니다. 최고 좋은 정치가 바로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고 최고 좋은 가장 좋은 정치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다 아우르고 다 충족시키고 다 모든 것을 아무쪼록 평정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정직 정치입니다. 정직 정치는 어떤 사상도 어떤 제도도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하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 체제를 저는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나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 아니겠습니까? 최고 저놈 그러다가 가장 총 맞아 죽기 쉬운 거에 최고 저놈 떠들고 다니다가 기분 나쁜 싸지게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삶을 얼마나 산다고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잡는다고 저놈이 뭡니까? 그런 놈 짓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늘 최고 저놈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을 방송국에서 우리 북한 체제에게 권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언론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정직 정치를 지향하면 세상이 바꿔지고 지구촌이 행복해질 겁니다. 홍익사상의 정직 정치가 최고 그래서 명품 정치고 최상의 명품 정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직 정치가 최고 명품 정치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세 가지만 딱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정직 정치는 시편 15편 1절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요할 자 누구 없며 이 장막에 요한다는 것은 보호를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직 정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명품 정치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하나님이 보호해준다고요. 장막은 히브리어로는 오헬 그래서 성막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역대상 6장 48절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장막. 이 장막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데 주의 장막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장 6절에 또 천막이 있어서 이걸 장막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정치란 것은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편 16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애국가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얼마나 됐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원래는요, 애국가 어떻게 불렀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원래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안익태 씨가 다시 곡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정직정치하면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줘요. 말라기서 2장 6절 보면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그랬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감 속 헤치며 빛으로 손잡고 오날인 도하소서. 정직정치하면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요, 주님이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직정치는 가장 지고한 정치이므로 최고 명품 정치야. 자, 시편 15편 1절 하반절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니까, 이 성산이라는 것은 바로 가장 높은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정치하는 왕을 칭찬하시고 선한 왕이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역대상 19장 1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한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정직정치하면 차원 높은 경지의 지도자로 만들 겁니다. 정직정치하면 수준 높은 경지의 존귀한 대통령으로 만들 겁니다. 정직정치 한번 해보세요. 귀인, 와, VIP네. 진짜 멋진 대통령이네 할 겁니다. 정직정치가 손해 된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정직정치하면 전 국민들이요, 막 용돈도 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정직정치 한번 해보세요. 바로 정직정치가 가장 높은 정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 정직정치합니다. 정직정치하면 주님이 내 발 붙들어줘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정직정치하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정직정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치 VIP 주도자로 하나님 올려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직정치는 공의로운 정치이므로 최고 명품 정치예요. 시편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진실은 정직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정직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예전에 찾아보세요. 진실, 신약 성경은 진실, 헬라어로 아멘, 아멘으로 나와 있어요. 영적으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공의. 여러분, 정치 제도 중에 중요한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는 올바른, 공정, 균등, 의로움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째데크입니다. 째데크, 히브리어로 째데크라고요. 공산주의는 공평을 말하나 전혀 공평이 없는 제도예요. 공산주의는 평등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평등 없어요.
공산주의는 공정을 말하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공정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공평하냐고요. 북한이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이 인권이 있습니까? 북한이 계급사회입니까? 다 공산주의 이론만 맞아요.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왜냐? 전체 국가이기 때문에 독재 안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잘 인간적으로 이것을 잘해서 참 그분도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참 정치를 올바로 펼 수 있도록 저는 해주는 것이 또 좋겠다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서 무너질 겁니다. 좋은 나라가 되려면 공의가 하수가 틀려야 돼요. 공의가.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이 공법이 공의예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일지어다 했어요. 공법이나 공의나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가 바로 정직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랬어요. 공의정치가 바로 정직정치로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도 아버지가 정직정치하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이사야 30장 18절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기뻐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정직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말세가 되면 그래서 공의의 정직 정치를 베풀 자가 이방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이라. 이 공의가 정직 정치예요. 공의가 뭐라고요? 정직 정치할 앞으로 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그러니까 정직 정치는 진리 정치다 그 말이에요. 뭔 정치다? 도의 정치, 진리 정치가 정직 정치예요. 또는 이사야 42장 4절 한 절 더 밑에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리니. 이 세상에 공의가 뭐라 했어요? 정직 정치. 그래서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세워준다는 겁니다. 바로 정직 정치가 최고 진품, 명품, 멋진 아름다운 정치예요. 아름다운 정치, 정직한 그 정치가 우리나라에 메아리쳐 오고 어두웠던 정치 멀리 사라지면 국민들은 행복해진답니다. 산골짜기마다 정직 정치 소리 언제 들어봐도 멋지고 즐거운 정치, 아름다운 정치, 정직 그 정치가 우리나라에 메아리쳐 오면 어두웠던 정치 멀리 사라지고 국민들은 기뻐서 즐거워서 날뛰고 즐거워할 겁니다. 믿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또 우리 북한에 사시는 분역 동포 여러분, 정직 정치가 명품, 진품 정치입니다. 이제 구호와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명품 정치할 민족의 영웅 대통령이 나오도록 뭉치자! 하나 되자!
나가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